아침마다 허리띠가 조여오고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수치가 조금씩 올라갈 때 우리는 먹은 만큼만 살이 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더 오이서티 코드는 다른 답을 속삭입니다. 체중의 리듬을 지휘하는 건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그 중에서도 인슐린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대사증후군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당신의 첫걸음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신장내과 의사 제이슨 펑은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식욕과 체지방은 의지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라는 것.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 혈압 상승, 중성지방 증가, HDL 감소, 공복혈당 증가, 인슐린 신호가 고장나 생긴 교통체증과 같습니다. 차가 더 다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난 거죠. 그 신호를 바로잡는 방법. 오늘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42세 민수님은 밤마다 위장이 깨어나는 느낌이라 말했습니다. 낮엔 졸리고 회의 전엔 늘 단 것을 찾았죠. 허리둘레는 늘었고 혈압은 경계선, 혈당은 조심하세요에서 멈췄습니다. 운동도 해봤지만 배고픔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몸은 단지 인슐린의 신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검사표엔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으며 공복혈당이 살짝 오른 값이 적혔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허리둘레이죠. 간에서 지방이 쌓이면 혈당은 더 자주 오르고 인슐린은 더 자주 분비됩니다. 마치 바퀴가 진흙에 빠져 더 깊이 헛도는 모양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더 세게 밟기가 아니라 바퀴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칼로리는 연료의 양일 뿐 언제 저장하고 언제 태울지 결정하는 건 호르몬입니다. 계속 먹으라는 신호가 켜져 있으면 같은 칼로리라도 지방으로 보냅니다. 잦은 간식과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자주 올리고 인슐린은 지방 창고의 잠금 장치가 됩니다. 열쇠 없이 문을 밀어도 더 지칠 뿐입니다. 열쇠를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켜질 때입니다. 끊임없이 간식으로 노크하면 세포는 그만하며 둔감해지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볼륨을 높여도 음악이 흐릿해지는 상태죠. 해법은 볼륨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잠시 꺼주는 것입니다. 과당이 많은 음료와 시럽은 간으로 직행해 지방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간이 기름져질수록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이 오르고 인슐린은 더 자주 분비됩니다. 무대 뒤에서 소음이 커지니 공연 전체가 흔들립니다. 달콤함의 대가가 간에 쌓일 때 복부지방은 표지판이 됩니다. 간을 쉬게 하는 식과 시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자주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인슐린은 오르고 포만 호르몬은 흐려지고 배고픔의 파도는 더 자주 옵니다. 마치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모래성을 무너뜨리듯요. 간식을 끊고 식사 사이를 명확히 띄우는 순간 신체는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작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빈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건너뛰라 말합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신호입니다. 새벽 현상으로 공복혈당이 오를 수 있지만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아침은 더 큰 인슐린 파도를 부릅니다. 섬유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 중심으로 먹거나 충분한 수분과 염분으로 부드럽게 건너뛰는 것. 둘 다 인슐린을 낮추려는 같은 목적지입니다. 같은 500칼로리라도 흰빵과 설탕은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고 채소와 단백질, 견과류는 완만합니다. 신호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몸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정교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인 인슐린의 과잉을 낮추면 다른 악기 렙틴, 그렐린, 코르티솔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조화가 체중을 움직입니다. 단식은 굶주림이 아니라 회복의 간격입니다. 식사가 간 간격을 늘리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몸은 저장고의 잠금이 풀린 듯 지방을 연료로 씁니다. 처음엔 배고픈 파도가 오지만 수분과 소금, 따뜻한 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단, 당뇨 약물이나 인슐린 주사를 쓰신다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시작 전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민수님은 저녁을 든든히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물, 소금, 블랙커피로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배고픔이 몰려왔지만 20분 뒤 잦아드는 걸 느꼈죠. 배고픔은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점심엔 채소 단백질 지방순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후의 평온함은 낯설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는 내 몸이 스스로 연료를 꺼내 쓰는 감각을 처음 배웠습니다. 모든 단식이 같습니다. 16-8은 일상형, 24시간은 주 2에서 3회 리셋형, 36시간은 더 깊은 간 신호를 낮추는 강력형입니다. 처음엔 12시간 공복부터 물과 전해질을 챙기며 천천히 늘려보세요. 단, 임신 수유 중이거나 성장기, 섭식장애 병력, 특정 약물 복용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물, 무가당차, 블랙커피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복을 유지시킵니다. 우유나 설탕, 달달한 인공 감미료는 인슐린 신호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뼈 육수는 약간의 칼로리가 있지만 초기 적응기에 도움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복 규칙을 정해 기록하고 몸의 반응으로 조정해 가세요. 채소의 섬유질로 먼저 위를 감싸고 단백질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을 길게 가져갑니다. 같은 메뉴여도 순서만 바꿔도 인슐린 면적이 줄어듭니다. 식전에 식초를 약간 곁들이면 포도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도움이 될 수 있죠. 작은 순서의 바꿈이 큰 신호의 변화를 만듭니다. 포장은 화려하지만 식재료가 단순한 식이 인슐린을 낮춥니다. 채소,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견과, 씨앗, 발효식품, 자연에 가까운 지방. 반대로 흰 밀가루, 설탕, 시럽, 크래커, 시리얼, 스낵 등 초가공식품은 신호등을 망가뜨립니다. 장을 채우는 건 정보입니다. 몸은 그 정보를 읽고 반응합니다. 공복 시간엔 수분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중요합니다. 어지러움이나 두통은 부족의 신호일 수 있죠.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미네랄이 있는 탄산수, 마그네슘이 들어간 따뜻한 물은 적응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회복의 지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간에게 당을 더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잠은 짧고 마음은 바쁘고 손은 간식을 찾죠. 짧은 호흡을 길게 바꾸는 3분의 복식 호흡, 햇빛을 10분 쬐는 산책, 지금 괜찮아라고 말하는 셀프 토크가 인슐린 신호를 보호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식욕도 조용해집니다. 밤 11시를 넘긴 수면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식욕 호르몬을 흔듭니다. 90분 전 스크린을 줄이고 따뜻한 샤워, 어두운 방, 차가운 온도,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세요. 수면은 식단과 같은 급의 개입입니다. 내일의 혈당은 오늘의 잠에서 시작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포만, 지방은 포만의 지속을 돕습니다. 탄수화물은 질과 양, 맥락이 중요합니다. 정제된 것보다 통곡 채소 콩류로 필요와 활동량에 맞춰 조절하세요. 지방은 자연식의 형태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가 좋습니다. 핵심은 인슐린을 덜 자극하는 조합으로 오래가는 포만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처럼 당 흡수를 늦춥니다. 샐러드, 해조류, 버섯, 콩류를 드세요. 식전 소량의 식초는 위 배출을 늦추고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장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장의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것, 그것이 인슐린을 부드럽게 합니다. 눈에 보이면 먹게 됩니다. 간식 서랍을 비우고 과일은 통째로만 두고 주스는 치웁니다. 냉장고 문 선반엔 소스 대신 탄산수와 차를 눈높이의 채소 단백질을 배치하세요. 주방은 습관의 지도입니다. 지형을 바꾸면 길이 달라집니다. 장바구니엔 잎채소, 십자화과, 제철 해산물, 달걀, 두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 발효식품을 담습니다. 라벨엔 설탕 시럽 정제 전분이 앞쪽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성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당을 만들고 모레의 허리둘레를 정합니다. 물 한 잔과 5분 스트레칭, 10분 햇빛, 오늘의 식사창을 캘린더에 적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배고픔이 오면 따뜻한 차로 시간을 건넙니다. 루틴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회의 전 달달한 간식 대신 미네랄 탄산수와 견과 한 줌을 비상으로 둡니다.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 소스는 따로, 오후엔 오븐 계단 오르기와 창가 햇빛, 배고픔은 종종 목마름과 피로의 가면입니다. 신호를 구분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메뉴판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찾고 곡물빵은 상황에 맞춰 소량으로, 소스는 별도로 요청하고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식사 순서만 지켜도 포만과 혈당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슐린을 낮출까? 한 문장이 선택을 지휘합니다. 집에서는 공통분모 메뉴를 정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와 큰 샐러드, 곡물은 각자 필요에 따라, 디저트는 주말 낮으로 모아 즐기고 평일 밤은 차로 마무리. 식탁의 합의는 집단 의지보다 강력합니다.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하루 7,000에서 8,000보의 걷기와 가벼운 근력은 혈당을 빨리 치우고 근육을 당 저장 창고로 만듭니다. 단식일엔 무리한 고강도보다 가벼운 유산소나 스트레칭을, 식사 후 10분 걷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움직임은 약이자 기분의 레버입니다. 주 2에서 3회 스쿼트 푸시 로우 같은 전신 움직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기초대사를 지탱합니다. 무겁지 않아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강도입니다. 근육은 대사 건강의 통장입니다. 매주 조금씩 저축하세요. 체중이 멈추는 건 흔합니다.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 중이죠. 이때 간헐적 단식의 간격을 살짝 늘리거나 간식을 점검하고 수면을 보강하세요. 소금 수분도 확인합니다. 여성은 주기에 따라 배고픔과 에너지, 수분 저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란 전후엔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생리 전엔 과한 단식 대신 규칙적 식사로 안정감을 주세요. 다낭성난소증 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될 수 있어 식사 시점과 질 조절이 특히 도움됩니다. 개인차가 크니 몸의 신호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메트포르민, 혈압약, 지질 강화제, 인슐린 주사 등 약물은 식사 단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탄수화물 조절을 시작할 때는 저혈당 혈압 변동 위험을 고려해 의료진과 계획을 조율하세요. 목표는 약을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신호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일부는 소금에 민감하지만 공복 적응기엔 나트륨 부족이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의사와 상의하며 수분, 칼륨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챙기고 가공식품에 숨은 나트륨을 줄이세요. 핵심은 전체 식단과 수분의 균형입니다. 알코올과 과당은 간에서 만나면 지방 합성의 연료가 됩니다. 주말에 달콤한 칵테일은 작은 기름 창고가 되죠. 마신다면 식사와 함께 달지 않은 선택을 소량으로. 간을 쉬게 하면 복부는 가벼워집니다. 인공감미료는 칼로리가 적어도 단맛의 신호로 인슐린과 식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식 시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맛의 민감도를 낮추면 식재료의 본맛이 돌아옵니다. 단맛과 거리를 두는 작은 금식, 혀의 재설정입니다. 발효식품과 섬유는 미생물에게 연료를 줍니다. 그들이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돕습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식이섬유는 조용한 동맹군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채워주세요. 간헐적 단식과 당 정제 탄수화물의 축소는 간지방을 줄이고 공복 혈당,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수님의 새벽 갈증이 줄었고 오전에 맑음이 찾아왔습니다. 수치가 서서히 움직일 때 삶의 감각부터 바뀝니다. 허리둘레, 공복 혈당, 혈압, 중성지방 대 HDL 비율은 좋은 나침반입니다. 체중보다 허리와 기분일기를 함께 보세요. 주 1회 아침 동일 조건으로 측정하고 월별 추세를 읽습니다. 작은 하락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주차 간식 제거, 12에서 14시간 공복, 2주차 식사 순서 식초 수분 전해질, 3주차 16-8 이틀, 24시간 하루, 4주차 수면과 스트레스 루틴 고정, 매일 7,000보, 주 2회 근력, 무리 없이 일관되게, 안전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달엔 16-8을 기본으로 필요시 24시간을 주 1에서 2회, 세 번째 달엔 외식의 기술과 여행 전략을 적용합니다. 목표는 체중이 아니라
인슐린의 새 기준선, 허리, 수면, 기분, 업무 집중이 말해줄 것입니다. 출발 전 공복 시간을 정하고 비상견과차 티백 전해질을 챙깁니다. 행사 식사는 단백질 채소를 먼저, 디저트는 낮의 소량, 다음 날은 산책과 수분으로 리셋, 축제는 즐기되 신호는 지킵니다. 단 하루의 과식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다음 끼니를 늦추고 물과 소금으로 갈증을 정리하고 가벼운 걷기로 혈당을 비웁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패턴을 기록하고 한 가지 변수만 조정하세요. 회복력은 완벽보다 강합니다. 동료 1명, 가족 1명과 식사창 공유와 저녁 산책을 약속하세요. 주 1회 결과를 나누면 포기할 이유보다 계속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공동의 리듬은 오래 갑니다. 8주 후 민수님의 허리둘레는 5cm 줄었고 아침의 공복감은 잦아들었습니다. 중성지방은 내려가고 HDL은 오르는 중. 무엇보다 오후의 집중과 잠의 질이 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음식이 나를 이끌던 날에서 내가 선택하는 날로 단식은 근육을 태우나요? 짧은 공복에서 몸은 먼저간에 저장된 당과 지방을 씁니다.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은 보존됩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나요? 개인의 신호와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인슐린을 낮추는 총시간입니다. 지방은 모두 나쁜가요? 자연 형태의 지방은 포만을 늘리고 혈당 급등을 억제합니다. 과일도 나쁜가요? 통과일은 섬유와 함께 흡수를 늦춥니다. 주스 말린 과일은 주의하세요. 일시간, 간식 제거, 식사창을 줄여 인슐린의 총시간을 낮춘다. 27. 당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진짜 음식을 고른다. 3회복, 수면 스트레스 수분 전해질로 신호를 보호한다. 작게, 꾸준히 기록하며 오늘부터 7일 간식 서랍을 비우고 저녁 아침 12에서 14시간 공복, 식사 순서 지키기, 매일 7,000보와 밤 11시 이전 취침, 달력에 체크하며 몸의 신호를 기록하세요. 7일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당뇨병 약물이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 중이시거나 저혈당 경험, 심혈관 질환, 임신 수유, 섭식장애 병력이 있으시다면 식사 간격 조절이나 단식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 영상은 교육을 위한 것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유일합니다. 맞춤의 길이 안전합니다. 오늘 인슐린이라는 지휘자를 이해하셨습니다. 작은 공복, 진짜 음식, 깊은 잠, 이 세 줄이 당신의 대사를 다시 작곡합니다. 지금 바로 7일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음을 맞추면 다음 편에서 더 깊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읍시다.